예, 반갑습니다. 장한수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장소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서와 어떤 이 독자 사이의 소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 저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독자가 자꾸 줄어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독자가 줄어들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책문화도 약해질 거고 도서관도 장기적으로 약해질 거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도서관 이나 이런 책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내지는 책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자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내지는 비독자를 어떻게 하면 독자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저희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똑같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독자가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토론하는 시민 내지는 생각하는 시민들의 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많은 어떤 이 현대사회에서 벌어진 수많은 논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내지는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성찰하는 시민들이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이제 끌리고 쓸린다라고 하는데 막 사소한 이슈에 막 들끓었다가 그 다음에 확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막 쏠렸다가 막 흩어지고 이런 이 의견의 급진적 이동, 근본적인 빠른 이동, 급속한 이동 같은 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사회의 가장 단단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같이 삶을 나누는 어떤 삶의 공동체 같은 것들이 결국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의 고민이었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활동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뭐 여러 고민을 하면서 역시 독서 공동체가 있어야 그 많은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독서 공동체에 그럼 어떻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독서 공동체를 왜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가치 읽고 함께 살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서도 안 되고 읽으면서 살아야 되고요.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같이 생활을 나누는 그러한 이 삶의 공동체 같은 것들이 지역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고 그게 유지였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제 책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충남 홍성에서 한 40년 정도 독서 공동체 하신 할머니들이세요. 그러니까 40 초반에 같이 책 읽기 모임 시작하셔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만나가지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지금 지금 거의 80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 나이까지 이제 독서 공동체 같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할머니들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러운 모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그쵸? 저 나이가 되도록 일단 친구가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우아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책을 같이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지혜도 축적하신 거죠. 그래서 마을에 젊은 일종의 처자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러면 이분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그럴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시골 마을인데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롤모델처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시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 30-40년 정도 이렇게 같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그리고 마을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훌륭한 어떤 삶의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마을에서 이렇게 살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삶에 참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이게 가능한가? 예, 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모여서 계속 책을 읽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희가 이제 책 생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의 이제 기본 모델을 생각해 보면, 예, 저자하고 출판사가 짝을 이루고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창출은 저기서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점하고 도서관이 이제 독자랑 결합이 돼가지고 창출된 가치를 소비하고 퍼뜨리고 이런 역할들은 서점하고 도서관, 이건 이제 저는 가치 확보라고 부르거든요. 가치의 확보는 서점하고 도서관이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분업이에요. 이게 이제 잘 되면 한쪽은 개발에만 막 이 고민하니까 점점점 좋은 책, 점점 더 아름다운 책, 괜찮은 책을 계속 만들 수 있고요. 한쪽은 독자 문제만 계속 고민하면 독자의 아주 다양한 욕구나 이런 것들을 잘 실현해주는 이런 모델이 되면 최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저는 가장 아름다운 분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예,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예, 오른쪽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보세요. 출판사가 계속 연평균 한 500군데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의 다양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생산량 역시 연평균 한 4,700종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에 5,000종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괜찮은 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한편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이 만드는데 예, 읽는 사람들의 숫자는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율이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이 기준으로 52.1%, 예, 종이책의 경우에 52.1%밖에 지금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낮은, 2명 중에 1명은 책 한 번도 안 읽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예, 너무 좀 비참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점들도 조금씩, 예, 독립 서점들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웬만큼 규모 있는 서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창출하고 가치 확보가, 예,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게 현재 책 생태계의 현실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 이 피드백이 자꾸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자꾸 들어가니까 독자가 있는 책, 쉽게 말하면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고 그때그때 말초적인 욕구에 호소하는, 예, 그런 책들은 자꾸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진지하고 사회를 고민하고 이런 책들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나타날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이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예, 발견성 문제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게 출판에는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견성 문제가 뭐냐? 책이 나왔다는 사실을 독자한테 알릴 수 없다. 예,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동안 출판사의 모든 고민은 어떤 거냐면, 가치 창출, 좋은 책을 만들면 반드시 독자가 있다. 좋은 책을 만들면, 예, 읽어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출판사 사람들의 이 저자들이나 편집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인데요. 이거 가지고는 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의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밝혀져 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출판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도서관 이런 데들도 똑같아요. 예, 어떤 문제냐면, 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걸 독자한테 어떻게 알릴 수 있나. 결국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도서관의 장소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장소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 방문 객수 내지는 도서관 이용률 이런 것들도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발견이라고 하는 문제를 결국 해결하는 것이 출판의 제일 큰, 책 생태계의 제일 큰 과제가 됐다. 예,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너무나 많은 대안이 나오고 고민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독자가 진짜 문제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전부 컨텐츠가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했었는데, 컨텐츠의 문제만으로는 도저히 이 책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자 개발 없이는
책 생태계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제 독자를 만들어내는 일이 독자 개발인데요. 예, 독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되게 많은 독서 동아리들 저 같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독자를 누가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독자를 개발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이상적입니다. 예, 이상적인데 도서관을 막 늘린다든가 독서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점에서 독자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죠.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동안에는 그냥 책을 많이 전시해 놓으면 책이 팔린다. 이래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게 중요했는데 디스플레이 가지고는 뭔가 독자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예, 이거 도서관하고 똑같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예, 책 아무리 많이 갖다 놓으면 뭐해 아무도 안 오는데요. 이런 문제들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독자를 직접 오게 만드는 컨택트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연을 많이 늘린다든가 아니면 책과 같이 어떤 즐길 수 있는 굿즈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같이 나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케팅 활동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출판사들도 야 이대로 해가지고는 우리 굶어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제 민음사 같은 경우에 민음 북클럽 같은 북클럽을 운영한다든가 내지는 독자들한테 직접 D2C라고 해가지고요. 직접 판매하는 직접 판매 모델을 만들어 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일들을 쭉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독자를 만들어내자 이런 것들이 활동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게 바로 이 독자 개발 활동, 독자를 창출하는 활동이에요. 예, 근데 이게 잘 되고 있을까? 이제 지표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독서율이 계속 떨어지고 독자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이 마케팅 활동이나 독자 개발 활동에 써야 되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어떤 그 예산을 가지고 가장 최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직접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독자를 왜 이렇게 쉽게 늘릴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저희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저걸 보면 사실 이제 저 조사해 놓고 많이 읽는 자료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인사이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작년에 제가 발표됐을 때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평소에 책을 왜 안 읽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전에는 전부 일이나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게 제일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걸 핑계로 책을 안 읽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게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는데 어떻게 역전됐냐? 책 이외에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느라고 내가 책을 안 읽어요. 이렇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페이스북하고 뭐 이런 거 네이버 뉴스 보고 이런 거 뒤적뒤적 거리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책을 안 읽게 돼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 보고 뭐 그런 것들이겠죠. 저희가 매일매일 하는 거 하루에 가령 저희가 SNS나 평균 접촉 200번 정도 해요. 200번 정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시간이 있겠어요. 200번 일해야 되죠. 뭐 자야 되죠. 그리고 하루에 200번 들어가는데 뭐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어렵다. 물론 이제 역시 학생들은 역시 아직도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 없어서 못 읽는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저희한테 생긴 거예요. 자, 학생한테 독서 습관을 들이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책을 읽히면 되니까 아침 독서도 하고 그 다음에 한 학기 한 책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로 해서 학생들은 가능해요. 이게 독서 습관 들이는 거, 독서 기록장도 쓰게 만들고 이러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성인들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한테 책 읽어라고 막 호소하는 건 가능한데 책을 실제로 읽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이런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성인의 도서관 이용률 이걸 보시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계속 감소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독서량에 비례해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원래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면 독서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가 계속 이제 저희한테 생기냐면 이런 이슈가 저희한테 생기는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도서관에서 온갖 프로그램들을 많이 열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독자인 분들한테 계속 독자가 더 열심히 되라고, 이거는 너무 쉽게 가능한데 한 번도 도서관에 안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도서관에 오게 만들까? 너무 어려운 과제였던 거죠. 그래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강의에 가보면 맨날 그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이 강좌도 들으셨는데 왜 저 강좌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강의 소비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진짜 우리의 목표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 독자를 오게 하는 힘은요, 접근성, 사서 숫자, 장서량 프로그램이에요. 저게 좋으면, 장서량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오게 되고요. 사서 숫자가 많아서 서비스가 좋아지면 당연히 많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도서관이나 이런 데들은 그 지하철역에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그 공간으로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오시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유인하는 프로그램, 이럴 때 이제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독자분들이고요. 비독자가 도서관에 와서 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만 계속 들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친구 데리고 오게 하는 활동, 책을 안 읽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활동, 이건 뭘까? 이런 고민들이 저희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굉장히 이렇게 저는 선명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독서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독서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하고 독서에 관한, 책에 관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독서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완전히 확실해요. 데이터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살펴보면요, 초등학교 6학년을 기점, 5학년에서 6학년을 기점으로 독서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4학년 때까지는 말을 굉장히 잘 듣다가 4학년 지나면 더 이상 못 버티고 스마트폰을 딱 쏴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제 그 순간부터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읽더라도 웹소설, 웹툰,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전자독서로 상당히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학교에도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제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거 데이터상으로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니?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데이터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배드타임 스토리를 많이 해준 애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많이 읽어요. 부모들하고 독서 대화를 어릴 때 많이 했던 애들은 중학생이 돼서도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 온라인 콘텐츠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읽는 걸로 세상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즐길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와 자녀가 자주 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친구와 친구가 자주 책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독서량이 증가하고 평생 독서의 기반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독서를 권장받았던 경험 비율의 차이가 굉장히 독서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 어떻게 하면 독서 관련 활동을, 내지는 독서 대화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저희가 고민해야 될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저거를 좀 많이 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주로 활동은 성인이 되면 직장에서 하는데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
저기 CEO 내지는 최고 경영자가 독서 경영에 관심 있으면 당연히 책 많이 읽어요, 직원들이. 예, 강제로도 읽히고 내지는 독서 책도 사주고 이러면 당연히 많이 읽겠죠. 근데 그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직장 도서관이 있으면 역시 책을 많이 읽어요. 예. 근데 직장 도서관이 있는, 여러분들은 직장 있는데 도서관에서 다녀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 보통 직장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자료 구입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독서 경영을 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독서율은 89.4%예요. 너무너무 높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 그렇지 않은 데는 51.8%밖에 안 되거든요. 저것도 51.8%도 저는 솔직히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거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직장 독서 환경을 조성하면 독서를 만들어내요. 근데 독서 경영을 하는 회사는 아주 적어요. 그러면 독서 경영을 하는 건 어려운데, 예, 직장 내에서 독서 대화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희가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예. 직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의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국 저희의 이런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게 딱 하나예요. 예, 독서를 독자 개발, 비독자를 독자로 만들려면 주변에 책 이야기하는 독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어떤 이 고민의 어떤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독자라고 할 때 그 독자가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을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저희가 그동안 생각했던 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만나기도 되게 어려워요. 예, 흔히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명에 1명은 책 안 읽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20대를 지나가게 되면 완전히 어렵습니다. 40대, 50대 되면 50대는요. 지금 27%밖에 안 돼요. 4명 중에 3명, 50대 이상은 4명 중에 3명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독자를 찾아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독자를 늘린다라고 할 때 그냥 막 지금까지는 공중전을 계속했습니다. 독서 캠페인하고 하고 공중전을 계속했는데 공중전을 계속해도 독자가 왜 안 늘어날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돈을 굉장히 헛되게 많이 쓰고 헛되게 많이 쓰고 실제로 독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이걸 좀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물론 이제 가능해요. 예, 삼성전자나 애플에서 예, 핸드폰 런칭하듯이 광고를 쏟아보면 모든 사람한테 독서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돈은 저희한테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독자가 누굴까? 예, 도대체 그냥 독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저희가 핵심 독자, 예, 중요한 독자, 이런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좀 규정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 독자라는 게 뭐냐? 오래전부터 책과 함께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자였고, 예, 독자로 앞으로 살아갔다, 이런 분들. 근데 새 책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책 많이 읽고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책만 반복해서 읽는다, 이렇게 해서 독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새로운 책들이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 새로운 삶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책들을 계속 읽어내야 될 거죠. 그리고 예, 사람들하고 자주 독서 대화를 하려고 해야 돼요. 하다못해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내가 이번에 책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 참 재밌는데 너네도 한번 읽어볼래? 이런 식의 어떤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야, 방금 얘기했듯이 너네도 읽어봐 라고 주변에 책 읽기를 자꾸 권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독자들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저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접근하는 게,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 공동체 내에서 독서가
저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늘어나는데 저분들이 촉매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에너지를 더 쓸 필요가 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누구냐면, 예, 저 같은 이제 편집자, 평론가, 예,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사서, 예, 내지는 기자, 그 다음에 서점의 MD들, 예,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저런 독자에 속해요. 예, 근데 이분들은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저분들 빼고, 예, 저런 사람들은, 예, 아니어야 된다. 이제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렇게 저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게 저의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예, 지난 한 몇 년 동안 제가 제일 열심히 고민한 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 독자를 도대체 독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만나서 그분들이 왜 책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왜 아직도 읽고 있고, 왜 주변에 그렇게 책 읽기를 열심히 권하고 살고, 예,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는 뭐고 또 뭐를 도와주면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그분들의 롤모델이 돼서 예, 그와 비슷한 독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세계, 예, 그런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게 저희가 고민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학교, 직장, 서점, 뭐 방송 시청자, 신문 독자, 인터넷 이용자, 내지는 국민 독서 실태에 응답하시는 분들, 예, 되게 응답률도 낮은데 예, 응답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일까요?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좁히고 이거는 아닐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좁히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예, 저의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독자, 우리가 생각하는 방금 얘기했던 그 독자, 책을 오랫동안 읽고 새 책도 꾸준히 읽고 예, 주변에서 독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남한테 책 읽기를 권하는 독자는 독서 공동체, 예, 독서 동아리라고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지만 독서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 확실하게 존재해요. 예, 저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독자의 이상형에 가까운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쭉 보면 예,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9배, 예, 한 3배 정도 책을 많이 읽어요. 예. 그러니까 예, 독서 동아리에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도 예, 독서율을 끌어올리고 독자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당연히 책을 3배 이상 많이 읽는 거 너무 당연하죠. 왜? 매달 모여서 책을 읽거나 매주 모여서 책을 읽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게 너무 흔한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모임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예, 주변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 독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저 아침 독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뭐 한 학기에 한 책을 한 권 읽기 이런 것들도 예, 어쨌든 1년에 2권은 의무적으로 읽게 만드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뭐 도서관 이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예, 이건 이제 선후 관계가 분명하진 않지만 예, 도서관 이용이 높은 분들은 어쨌든 도서관 이용을 하지 않는 분들보다 한 4.5배 가까이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게 하면 당연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와서도 지속적인 독서를 하게 할까? 그러려면 이제 도서관에서 독서 동아리를 하면 제일 좋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저희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도서관 운영 지표나 이런 데서 독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독서 공동체의 독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인가? 예, 아까 보여드린 그런 할머니 같은 분들이겠죠? 예,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독서 동아리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독자들을 했는데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3년 이상은 적어도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했던 데들 이런 분들을 만나봤고요. 아주 짧은 데가 3년이고요. 가장 긴 데는 4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역사의 역사를 거듭해서 45년 동안 한 동아리가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 기적적인 일이에요.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이제 찾아서 여러 군데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기서 따옴표 독자는 그냥 일반 독자가 아니고 독서 동아리의 독자들을 말합니다. 독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독자들은 그러면 보통 사람이 책 읽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독자들의 그 대답이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좀 달라요.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고 싶어서 이게 굉장히 큰 욕구를 차지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데들은 제주도에서 하는 귀농자 독서 모임이에요. 귀촌 독서 모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저분들은 제주도에 관한 책들을 주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내가 제주도에 이민을 갔는데 이주를 했는데 우리 동네를 너무나 모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를 좀 잘 알고 싶어? 우리 동네가 어떤 데인지 알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욕구가 돼서 책을 그 관련 책들을 많이 읽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터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는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이 가치관이 흐트러진 세계 내에서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분들의 독서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여기는 이제 전주에 있는 독서 모임인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던킨 도너츠 그런 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지역에 있는 작은 소공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 데고요. 20살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다 4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네 주민들을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처음에 20살 3명이 시작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을 서서히 늘려가지고 이제 저분들 다 이제 지역에서 머두하고 그런 가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씩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독서 동아리가 시민 독서 동아리로 성숙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제일 큰 고민,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내가 어떤 스탠스로 어떤 태도로 그거를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거에 대한 중거점 같은 것들을 좀 책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분들 이제 교사 독서 모임인데요. 이분들은, 이런 거죠. 아주 열정적인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독서 스타일도 되게 특이한데, 저분들은 이제 각자 책을 읽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2주에 한 번 정도 모이시는데 내가 2주 동안 무슨 책 읽었나를 와서 이야기하는 독서 모임이에요. 그런 것도 상당히 저는 같은 책을 꼭 읽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건데 이분들의 제일 큰 고민은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세대 격차 같은 것들이 점점 커지고 이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학생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척하는 것 같고 다 뭐 3분의 1은 자고 막 이런 거니까 자존감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자존감 같은 것들을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돌려받고 싶어서 이런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도 책을 자꾸 읽으면서 아이디어가 자꾸 늘어나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니까 좀 더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책을 읽는다는 게 제일 큰 힘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내용 있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니까 듣는 사람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선생님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 이런 게 이제 되고 최신 얘기 많이 해주셔.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거죠. 이제 그게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못 느껴요. 이제 한 이렇게 40 이렇게 50 가까이 되면 예, 그런 것들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내 말이 안 먹히는구나.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좌절감에 사로잡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자기를 계속 우기게 되면 소위 꼰대가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나 때는 말이야 이걸 계속하게 되면 예, 정말 꼰대가 되는 거죠. 예,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왜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정보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어떻게 꾸준히 잘 확충해 가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어 이 태도와는 굉장히 다른 태도가 이 독서 동아리 안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책을 읽는 이유가 달라요. 예. 그러면 예,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왜 책을 읽느냐? 저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 수가 없어서예요. 예. 지금처럼 사는 것은 너무나 나한테 불행한 삶이에요. 예.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새로운 예, 모임을 갖고 싶다. 인생에 의미 있는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욕구가 정말 크고요. 지금처럼 재미없고 권태롭고 예, 흥미없고 이런 삶에서 예, 좀 더 예, 성찰적이고 좀 더 희망이 있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이 욕구가 이분들이 독서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계속 책을 읽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구의 순서가 다른 거죠. 예, 존재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제일 큰 독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하는 그 어린이 책 읽기 독서 모임인데요. 예, 얘기보따리라는 팀이에요. 이런 이야기 해요. 책을 읽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생각지 못했던 세계, 보지 못했던 세계와 꾸준히 마주치는 일입니다. 이런 낯선 만남을 통해 사람은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거죠. 네. 자,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거. 예.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싶다. 예, 이게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힘이에요. 실제로. 예. 예, 저기에 있어서 문명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저거를 자기한테 받아들이는 경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 경험이 바로 예,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꾸준히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저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 독서 동아리가요 1년 정도 하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한 3년, 5년 되면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요. 예, 3년, 5년 가기가 어렵긴 하지만요. 그 요령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은 혼자 읽어도 좋잖아요. 예, 근데 왜 같이 읽을까? 예, 혼자 읽어도 좋은 책을 왜 같이 읽을까? 이런 이야기 저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책을 왜 같이 읽으세요? 혼자 읽어도 저는 충분히 좋은데 특히 저는 혼자 읽어도 좋아요. 예. 저는 1년에 한 150권 정도 책을 읽어요. 물론 이제 정독하는 책은 한 100권 정도 되고요. 예, 그냥 훑어 읽는 건 훨씬 많죠. 훑어 읽는 건 한 1000권 정도 되는데, 예, 제가 읽는 거는 이제 주로 거의 이제 신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 어쨌든 예, 저는 예, 그냥 프로페셔널 독자니까 그런 거고요. 되게 이제 이만큼 저처럼 많이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볼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없겠죠. 없는데 어쨌든 혼자 읽어도 너무 좋은데 예, 같이 읽으면 뭐가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러니까 하겠죠. 예, 그러니까 같이 읽을 때 그러면 뭐가 좋은지 예,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예, 같이 읽기는 예, 먼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주 프로 독자들은 책을 한번 읽어도 본질을 확 꿰뚫을 수 있지만 예, 대부분의 독자들은 예,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거든요. 그래서 책을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물론 책이라는 건 읽다가 안 맞으면 덮어버리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또 책을 충분히 읽었는데도, 끝까지 읽었는데도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든가.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뭐 아무한테나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붙잡고. 그러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으면 책을 좀 더 전체적이고 밀도 높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한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이해한 부분하고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도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절로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저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상록 독서회라고 197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분 중에 이제 저 팀이 이제 1팀, 2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거 하셨냐면요. 동서양 고전 100권 읽기 모임 이거를 하고 계세요. 근데 한 달에 한 권씩 읽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동양 고전, 서양 고전 50권 다 읽으셨고요.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책은 다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플라톤의 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나 뭐 이런 책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150권 다 읽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 고전 지금 계속 읽고 계세요. 근데 서약 기간은 원래 10년이었는데 15년 걸릴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거든요. 15년 금방 가요. 매주 읽다 보면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책을 읽는데 엄청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두껍고 어려운 책들을 같이 발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도 해서 이제 같이 읽을 것 같다. 멋있잖아요. 멋있는 모임으로 끈질기게 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해요. 그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읽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나랑 다른 생각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독서 모임에서 뭐가 제일 좋아? 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게 굉장히 커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터넷 사회의 제일 큰 특징, SNS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냐면 확장 편향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만 계속 듣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나의 마음도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자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널리 공유하는 그런 경험이 너무나 현대인들한테 저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얘기하면요 싸워요. 그리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충청도식으로 하면 냅둬유 세계로 바뀌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냅둬유 하면은 모든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어쨌든 간에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싸우게 되죠. 기본적으로. 자, 저쪽에 있는 분들은 원주의 그림책 연구회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은요, 막 처음에 책 읽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 뒤에 지금 공간이 보이시죠? 저기 아파트 공동으로 구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아파트를 공동으로 사서 저기를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림책 도서관 만들고 그림책 도서관을 기반으로 활동도 하세요. 근데 저분들의 목표 원주를 그림책 도시 볼로냐 같은 동양의 볼로냐 같은 그림책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네트워크도 형성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그림책 제일 많은 도서관인 것 같아요. 저기 그림책만 모아놨으니까 20몇 평짜리 아파트를 전부 책으로 넣고 거기에 온갖 책들을 계속 저기다 보관하고 계시니까 웬만한 어린이 도서관보다 훨씬 큰 그림책 전문 도서관이 된 거죠.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을 키워가는 방법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기는 세계를 폭넓게 알아가는 방법인데요. 저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나의 관심사는 완전히 좁아요. 좁아서 나는 맨날 좋아하는 것만 계속 좋아하고 관심을 쏟는 거에만 쏟게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접촉해야 될 세계, 세계는 너무나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가졌나요? 가져야 될 이유도 없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 너무나 세상이 밀접하게 연결이 돼버렸으니까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중국의 한 지방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온 세상이 다 이 감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이 세계에 갇혀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제대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편집된 정보를 통해서 세계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독서 동아리의 제일 큰 특징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읽기 싫어도 저 사람이 좋아하면 같이 읽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서로 타협을 봐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 가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남이 읽는 책을 내가 읽어줘야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읽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생전 처음 읽는 책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좀 폭넓게 나의 내면을 넓혀가는, 나의 지식을 넓혀가고 나의 정보를 넓혀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뒤에 있는데 저기는 그 보령 책 읽는 마을이라는데요. 저기도 이제 새 친구가 책 읽기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독서 동아리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100명 정도 되는데 저렇게 자체적으로 한 50명, 100명 되면 제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0원씩만 내면 100명이면 100만 원이 되니까요. 전국의 유명한 필자들을 자기 힘으로 다 초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필자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독자들이 부르면 무조건 가요. 독자들이 없으면 안 가지만 독자들이 부르면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독서 토론을 한 달에 한 번씩 유명 필자들 불러서 독서 토론 모임을 해요. 저자 강연 모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저거는 보령의 한 시민원 빌려가지고요. 보령 인문학 축제 같은 거 자기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하는 그 정도 이제 자율성을 갖게 된 거죠. 굉장히 큰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유명한 필자들은 저기 한번 다 가서 강의 한 번씩 다 하셨어요. 그 리스트가 엄청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한 분들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읽기는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토론을 자꾸 하면서 자기가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사람이 관용적이 돼간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좀 더 공동체 중심으로 확장하는, 확장하고 그런 어떤 이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참 좋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독서 동아리에서 읽는 책들은 대부분 다 좋은 책들이에요. 괜찮은 책들을 읽게 돼 있습니다. 왜? 너무 이상한 책 가져오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그러니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좋은 책들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책, 좋은 책을 계속 읽으면 좋은 가치가 자기 안에서 칼처럼 쓰는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은 경험이 되었다고요. 저 선생님들은 사서 독서 모임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서 분들이 따로 모여서 책을 읽는데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책 많이 읽을 것 같은데 안 읽는 사람, 편집자, 사서, 교사.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업무로 읽는 거 말고요. 업무로 읽는 거 말고 자기 독서할 시간 참 없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이제 자기 독서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독서 모임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보령 책 읽는 마을에서 하는 독서 토론 모임이에요. 모임인데 저렇게 필자 선생님 불러가지고 독서 토론 하는데요. 저 팀의 제일 큰 특징은 어떤 거냐면 그동안에는 강연을 막 듣잖아요. 강연을 듣는데 저기는 어떤 필자도 강연은 20분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20분만 하고요. 시간은 2시간이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질문을 해서 독자랑 저자랑 토론하는 일종의 토론형 저자 추천 강연을 하는데 한번 갔다 오면 너무 힘들대요. 선생님들. 너무 즐겁고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저분들 다 책 읽고 오시고 책 읽고 오신 다음에 진짜 책 속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의문이 나는 거를 집요하게 물어보는 그런 독서 모임 하시는데 참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이 읽기는 독서 편식을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책은 정말 좋아하는 것만 읽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독서 편식이 심해요. 심한데 역시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평소에 읽지 않는 책을 계속 읽게 되는 거. 8명이면 적어도 8번의 다른 성향의 책을 읽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굉장히 좋아해야지, 내가 내 취향하는 책들을 계속 읽는 걸 좋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저걸 그래서 굉장히 이 독서고 동아리 추천하는데, 특히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거는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계발서를 계속 읽으면 자기계발만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계발을 계속하는데 자기계발은 사실 죄책감 개발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자기계발서의 본질적 특징은 죄책감 개발이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많은데 나는 여전히 못하고 있어. 이런 죄책감을 계속 개발하는,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그 책이 나쁜 책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계속 읽는 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제일 독서 편식에서 벗어나는 제일 좋은 거는 저는 항상 소설을 중심으로 좀 꾸렸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다루면서 깊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소설에 있으니까 소설 한 번, 논픽션 한 번, 소설 한 번, 논픽션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이상적으로 보이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즌제를 해서 3개월 동안은 소설을 읽고 3개월은 비소설을 읽고 이런 식의 진행 방식이 굉장히 저는 좋아 보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읽기가 제일 좋은 거, 책을 꾸준히 읽는 방법이다. 이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또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지루하게 내가 어떻게 한 달에 한 권밖에 못 읽을 수가 있어. 그런 과감한 도전하셔서 격주로 많이 하세요. 격주 독서 모임이 굉장히 흔하다. 2주에 한 번 모여가지고 하는데 책을 2번에 나눠서 읽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2주마다 새 책을 읽는 방식이 있고, 그림책 독서 모임, 어린이 그림책 많이 읽는 여기 도서관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그림책 독서 모임은 제일 큰 특징, 와서 읽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와서 아까 그 어린이 책
저기 원주에서 하시는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낭송 같은 걸 따로 좀 배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이거 구연 읽어주고 왜 이게 좋은지 설명하고 그림책은 짧으니까 그게 그래도 몇 권씩 읽을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역시 그림책이 최고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꾸준히 읽는 방법이 되는데 꾸준히 읽기 위해서는 모임이 꾸준히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독서 동아리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독서 공동체 왜 이제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나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깊은 만남을 추구하는 우아한 친교 모임이다. 라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특히 포인트는 깊은 만남에 있습니다. 깊은 만남.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친교하는 게 아니고요. 깊게 만나고 싶다. 저게 되게 큰데요. 특히 도시에서는 저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한국의 도시들은요. 고향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뜨내기예요. 저희가. 이 동네 어느 동네에 가나 서울은 토박이의 수는 아주 적고요. 전부 어디선가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사도 너무너무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면 모임이 흩어지고 이사 가면 모임이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지역에 끈끈하게 뿌리를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임이 다 어떤 모임이냐면 다 목적형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 단체에 간다든가, 그 다음에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라든가. 그러면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뭔가요? 결국 유치원에서 서로 정보 교환하려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끝나면 그냥 모임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상태 내지는 지역 공동체와 결합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니까 이게 굉장히 외로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애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돼서 헬리콥터 상태를 딱 벗어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의 공허가 진짜 커져요.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인생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내 인생을 같이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해. 이 욕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뜨내기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강한 연결을 통한 친구 만들기. 이게 중요하다. 약한 연결이 아니고 강한 연결. 약한 연결은 뭐냐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관계를 약한 연결이라고 그래요. 페이스북 친구 이런 거죠. 어느 날 차단 그런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한 연결이 아니고 강한 연결, 서로 손목을 맞잡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역을 떠나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이사가 되더라도 그 지역에서 이사 다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체, 그러면 저런 분들이 많아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 지역에 자기 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 보령의 저 독서 모임처럼 이 보령을 인문학 도시로 만들겠다고 활동을 하신다든가. 그리고 이 어린이책 원주의 어린이책 독서 모임처럼 원주를 그림책 도시로 만들겠다고 활동을 하든가 이런 어떤 소속감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두 번째로 책으로 함께 보이는 토론 모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주로 같이 모여서 특정한 정보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이제 세계 프랑스 문학 이렇게 고전 같이 읽기 모임 이런 걸 한다든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철학책 같은 거. 제가 지금 다른 도서관에서 일리아스 오디세이 깊이 읽기 강의 같은 거 했거든요. 하는데 그분들 공통점 앞에 25페이지까지만 읽었어요.
예, 뒤에 죽어도 못 읽겠네 이렇게 된 거죠. 예, 보니까 이게 재밌는 이야기책인 줄 알았는데 시였어. 예, 여기서 일단 큰 충격을 받으시고, 예, 그다음에 좀 읽다 보니까 근데 이거 하나도 모르겠네. 여기 왜 이렇게 신 이름이 많이 나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혼자서 죽어도 못 읽어요. 그래서 혼자서 죽어도 못 읽는 책을 같이 읽는 거. 특히 벽돌책 같이 읽기 모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두껍고 중요한데, 예, 꼭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혼자서 읽긴 힘든 책들을 같이 모여서 읽고 토론하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제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같이 하고,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가령 도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같이 읽기 모임, 총균세 같이 읽기 모임, 예, 총균세 혼자서 야 이게 명작이라는데 읽어볼까 그런데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빌려가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예, 끝까지 읽은 사람이 거의 없는 예, 책 중에 하나죠. 빌려가긴 되게 자주 빌려가요. 예, 반납도 자주 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읽을 수 있을까? 예, 아니면 만약에 자기가 혼자 못하면 선생님 모시고 같이 읽으면 참 좋겠다. 예,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예,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누는 시민 공동체다 라는 거예요. 예, 점점점 어떤 것들이 늘어나고 있냐면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책을 읽고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잖아요. 예, 높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냐? 지역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지역의 민주주의 내지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참여를 자꾸 늘려가게 돼요. 그래서 함께 생활을 꾸려 나갑니다. 그래서 쬐끄만 한평 독서 그러니까 한평 책 장터 같은 것도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서관 앞마당에서 그 자기 집에 있는 책 이렇게 내서 서로 책 교환하는 아나바다 모임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책 축제, 미니 책 축제 같은 거 기획해가지고 미니 책 축제 모임도 하고요. 예, 그런 식의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큰 이슈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런 큰 이슈에 대해서, 이건 이제 해외 사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도서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예, 가령 찬반으로 나뉘는 큰 어떤 사회적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양쪽 주장하는 분들을 다 모아요. 불러가지고 도서관에서 같이 책 읽고 토론하는 그냥 시민, 예, 이게 시민 대회 같은 것들도, 예, 저런 분들 주도하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예. 그거는, 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예, 특정한 한쪽 주장만 들을 게 아니고 양쪽 주장을 동시에 듣고 그다음에 스스로 판단하고 같이 책을 읽는, 예, 이런 모임이 있고요. 스웨덴 같은데 제가 스웨덴 갔다 왔는데 스웨덴은 어떻게 하냐? 스웨덴은 시민들이 공부하고 싶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3명 이상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요, 도서관에서 자료 구입비랑 이런 걸 다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독서 토론 모임을, 예, 도서관 안에서 그런 걸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예, 할 수 있게 자료 책도 사주고 그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대여해주고, 예,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삶을 함께 나누는 시민 공동체가 되고요. 예, 이럴 때 이제 목표는 이런 거죠. 참여는 자발적으로, 생각은 스스로, 고민은 함께. 예,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저런 원칙을 지켜가면서, 예,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 그래. 그러니까 같이 읽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실전적인 거를 몇 개 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읽기 전에 그러면 뭐를 먼저 준비하면 참 좋을까? 이것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같이 읽기는, 예, 이게 이제 저기는 청주에 있는 독서 모임이에요. 근데, 충주에 있는 독서 모임인데, 저렇게 이제 한평 책장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역에서 이제 책장터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읽기의 세 축은 읽기, 말하기, 쓰기예요. 예, 읽기, 말하기, 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책은, 예, 당연히 의무적으로 반드시 읽고 와야 돼요. 물론 안 읽고 오셔도 뭐 토론은 가능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책은 의무적으로 읽고 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말은 조리 있게 해야 되는데요. 예, 조리 있게 말하는 분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오시면 계속 횡설수설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토론이 엄청 재미가 없어요. 독서 모임에도 뭐 저런 얘기 계속 내가 들어주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방법이 있어요.
예, 방법이 뭐냐? 예, 무조건 시계부터 저는 사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한 번 발언할 때 무조건 3분. 예, 그리고 다 발언하고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예, 그러면 무조건 조리 있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니까 땡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일종의 사회자, 진행자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적절하게 말을 끊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해서 예, 제일 좋은 건 시간 제한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시간을 제한하면 예, 무조건 조리 있게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면 예, 모임을 적어도 방해하는 일은 잘 안 생겨요. 그런 분들이. 예. 그 다음에 말을 조리 있게 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 바로 예, 메모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예, 책을 읽으면서 뭐 책 옆에 써도 되고요. 따로 메모장 마련해가지고 써서 가져오면 예, 당연히 조리 있게 됩니다. 들을 만한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횡설수설하게 긴 얘기를 해도 그렇게 되면 예, 핵심적인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 세 개 예, 읽고 조리 있게 하고 예, 정리된 메모를 가져오는 것이 독서 모임 하기 전에 일종의 약간의 의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독서를 할 때 예, 그러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저희가 이게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자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 책을 이상하게 엉뚱하게 읽고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되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왠지 여기가 참 마음에 들어. 이건 참 공감이 되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거기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는 건 발제로 하면 됩니다. 근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발제는요. 요새 이 시민들이 직접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직접 없을까요? 예, 자료가 넘쳐나는데요. 네, 잘 요약된 페이퍼는 너무 많아요. 책의 내용을 차라리 그걸 와서 읽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게 훨씬 더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서점에 출판사가 잘 써준 예, 서평도 붙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신문 서평도 잔뜩 구할 수 있고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예, 더 많은 예, 것들이 이제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료를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을 할 때 막 생각하고 조리 있게 순서대로 해야지 이러면 또 저게 부담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아까 내가 이런 데 공감이 갔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공감이 가는 부분을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그 공감이 가는 부분에서 일단 내가 여기가 마음에 들었어. 이 구절 같이 읽어볼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그냥 생각나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촉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구절이 나를 이끌어가요. 예, 그 부분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처럼 수다가 되거나 횡설수설하지 않게 그거는 좀 진행자가 통제하는 게 좋다. 거기 그렇게까지 막 자유롭게 가지 않은. 근데 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 뭐냐면 그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가끔 이 독서 토론 같은 데 해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멋있게 말을 하다니 이게 나인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게 나한테 있었어? 내 말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자기 안에 성숙하게 존재하는 뭔가예요. 예, 그게 겉으로 드러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단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거, 이 자체도 너무나 좋은 경험이에요. 예, 내가 이 정도까지 대단한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구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게 바로 고향이라고 그래요. 예, 자기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메모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하기 좋은 문장을 골라서 옮겨 적고,
그다음에 자신만의 느낌이나 의견을 덧붙여두면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거 뭐냐? 저 구절. 예, 구절들을 잘 밑줄 그어가지고 그걸 먼저 좀 읽고 이야기를 같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모임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독서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독서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예, 4가지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 자발성입니다. 참여와 탈퇴는 당연히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율성. 예, 운영과 진행은 협의해서 하는데 이게 특정한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특정한 규칙이 있기보다는 자기 모임, 만난 사람들이 예, 규칙을 잘 정해가지고 예, 그때 잘 정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규칙이 없어서도 안 돼요. 예, 규칙이 없으면 엉망이 돼요. 모임을 대부분 그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성원들의 사연에 따라서 움직여요. 내일은 바쁜 일 있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따로 모임 장소를 만들까 뭐 계속 옮기게 돼요. 예, 그러면 모임의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예, 오랫동안 모임이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예, 대화 토론은 예, 통제 없이 한다. 쉽게 말하면 예, 못할 얘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떠한 수준의 이야기들도 다 가능하다. 단 기본 규칙을 지키는 한에서 예, 기본 규칙을 지키는 한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평등성이 있습니다. 예, 의무와 책임이 예,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저게 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결국 저게 모임 운영자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구조로 많이 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누구든 지치게 됩니다. 예, 어떻게 안 지치겠어요? 사람이 자기가 다 하는데. 예, 다과도 내가 준비, 예, 전화 연락도 항상 내가 하고, 뭐 이러면 당연히 잘 될 가능성이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잘 됐다 해도 그분이 만약에 이사 가요. 그럼 이제 모임이 공중분해되는 거죠. 예,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예, 의무를 예, 철저하게 나눠서 줘야 된다. 예, 너는 떡 가져와, 너는 커피 가져와. 이런 게 일단 돼야 되고요. 예, 외국은 아주 철저하게 하죠. 예, 외국 사람들은 전부 핑거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들고 와서 예, 같이 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예, 그리고 막상 모임을 하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 예, 모임은 즐거워야 돼요. 예, 와서 예, 심각하게 저기 뭔가 심각해지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모임을 할 수 있을지 예, 서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지 예, 이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모임은 반드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게 좀 부담이 되니까 안 하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이제 철저하게 기록을 해서 가시성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모임에서 내가 무슨 얘기 나눴다. 예, 이거를 아주 짤막하게라도 정리해가지고 예, 매주 저거를 서기를 정해서 모아두면 예, 저 자체가 또 기록이 되거든요. 인생의 한 되게 중요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시성을 가져야 되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의무는 골고루 균등성을 가지게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단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영원히 책 읽기 모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되지도 않고 잘 안 돼요. 안 되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이런 거죠. 자, 우리 일단 모였으니까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같이 읽어볼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인 오스틴 참 좋아요. 제인 오스틴은 소설책이 7권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조금 쓰셔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예, 7권밖에 없는데 7권이 다 좋아요. 예, 완전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인 오스틴 소설을 다 읽어본 사람도 되게 드물잖아요. 예, 근데 되게 뿌듯하지 않겠어요? 일단 한 작가의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읽어봤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모임이잖아요. 그렇게 7권 내가 다 읽었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까 아니면 한 번 더 할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예, 특정한 것들이 끝날 수 있게
가령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올해 상반기 동안에 다 읽기. 얇으니까 또 읽기도 좋잖아요. 그런 것들. 내지는 우리 앞으로 6개월 동안 총균세 읽기 모임 하는 거죠. 6개월 걸려요. 제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그런 총균세 읽기 모임 이런 것들 하면서 성취를 확인해가면서 해라. 단계별로 졸업을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졸업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 기념으로 여행 갔다 오시는 걸 제일 많이 추천드려요. 저는. 같이 여행 1박 2일 정도 여행 가서 결산 모임 같은 거 해라. 이런 것들 참 좋은 경험인 거죠. 그리고 더 하고 싶으면 또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즌별로 하고요. 제가 보는 많은 분들이요. 그냥 1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내년에 읽을 책을 대부분 정해놓고요. 그중에 한 10칸 정도 비워놔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조금씩 비워놔요. 비워놔서 신간 중에서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책이 나오면 그때 읽는다. 라고 하는 거 몇 개는 이렇게 비워놓고 나서 1년 내내 읽을 거를 정해서 읽는 이런 식으로 모임을 구성하는 게 참 좋은 진행 방식인 것 같습니다. 독서 공동체의 유형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학습 공동체는 독서 공동체가 아니다. 저희가 공부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습 공동체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는 독서 모임은 독서 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다. 되게 이제 논어 읽기 모임 이런 것들입니다.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한문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는 그런 독서 모임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식을 자랑하려고 같이 읽는 게 아니고 삶을 함께 하려고 같이 읽는 거다. 와서 보시면요. 특정한 분이 이야기를 막 30분, 40분씩 자기 지식을 독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부하러 가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자기가 선생님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독서 모임을 주도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5분 이상 말하지 않기. 최대 5분이야. 땡! 이게 처음에 훈련이 될 때까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의 얘기를 많이 듣게 만들어줘야 된다.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꼭 토론해야 될 이유가 저희가 전혀 없거든요. 이야기를 듣는 거로도 충분하다. 필요하면 그때그때 조금씩 코멘트하고 토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충분히 돌아가면서 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서 공동체에 5가지 기본 유형이 있는데요. 토론형 독서 공동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독서 토론회라고 하는 거예요. 책 읽고 발제하고 문제를 미리 정해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거. 이걸 우리가 토론형 독서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게 20% 정도. 주로 학생들 독서 모임이 저와 같은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주로 가장 많은 거는 고백형 독서 공동체예요. 와서 내가 이거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 책이 나는 왜 좋았고 그다음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생각나 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자기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책을 같이 읽는 그런 고백형 독서 공동체 이게 한 70%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활동형 독서 공동체, 활동을 주로 하는 활동형 독서를 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계속하는 그런 독서 공동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형 독서 공동체가 있는데 이거 주로 대학원생들이 많이 해요. 프랑스 철학 같이 읽기 모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그런 독서 공동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형 독서 공동체, 이거는 이제 특정한 책이나 특정한 주제를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독서 운동 하는 거예요. 아주 적어요. 저 3개 뒤에 3개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활동형, 고백형 독서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간단한 원칙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회원 모으기 하셔야 되고요. 핵심 회원 3명이 꼭 필요해요. 2명이면 안 돼요. 3명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예, 독서 모임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무조건 한다. 예, 그러려면 혼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독서 토론은 둘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모임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하면 금방 없어져요. 예, 그러면 결국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회원 셋만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성격에 따라서 8명 정도가 한계예요. 왜 8명이 한계냐면 대개 2시간 정도 모임을 합니다. 그럼 한 사람도 5분씩 얘기하면 40분 있잖아요. 네. 58에 40이니까 40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씩 2번만 얘기해도 1시간 반이 훨씬 넘어요. 네. 그러니까 8명이 넘어가면 누군가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의미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8명 정도 내외가 최적화된 모임이고요. 모임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모임 일단 석 달 동안 우리가 이걸 요 책들만 읽을까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모임을 길게 늘려가는 그런 장기 모임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규칙성이 제일 중요하다. 방금 얘기했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에 한다. 예, 그리고 그거를 바꾸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모임 장소는 뭐 아무 데서나 해도 좋은데 예, 도서관이 요새 이제 제일 좋아요. 예, 도서관에서 요새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만들어지고 있어서 예, 도서관이나 뭐 서점, 카페 어디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외국은요. 예, 자기 집에서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 집에서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공적 공간을 빌려서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입니다. 예, 규칙을 정하고 처음부터 기록을 이게 이제 하나의 기록 예시예요. 예, 기록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굉장히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서 오늘 무슨 얘기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했고요. 예, 준비 모임에서 챙길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그냥 예시로 쭉 보여드렸고요. 예, 규칙 정하기 규칙도 있는데요. 이것도 예시예요. 일단 규칙 너무 많이 정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각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을 먼저 하나씩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토론을 거쳐가지고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간단하게 만들면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서명하라고 시켜요. 예, 독서 모임을 하고 규칙을 만들었으면 출력 딱 해가지고 사인해. 해가지고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게 해요. 딴소리 안 하게 사인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게 만들고요. 신입 회원 들어오면 당연히 그 규칙 보여주고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명하게 만들고 여기는 의무를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모임 회장을 되게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그런 모임의 회장이 바뀔 때 필요한 규칙이 추가될 게 있는지 아니면 뺄 게 있는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규칙을 계속 갱신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모임에 최적화된 규칙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토론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먼저 돌아가면서 논제를 이야기하고 그중에 한두 개 골라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처음에 논제를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와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 라고 이 책 해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그 6하원칙에 따라서 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발표예요. 첫 번째 발표. 오늘 무슨 이야기를 왜 하자가 첫 번째 발표.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2개 정도가 참 좋은 것 같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논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제일 큰 장점. 발제를 따로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이제 발제 없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냥 이야기 시작하면 되겠죠. 발제를 하는 거 저는 이제 요새 이걸 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서점에 너무 좋은 발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와서 인터넷 공간에서 가지고 와서 출력해서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 정보나 줄거리 요약은 그렇게 하고요. 대화에 필요한 질문 서너 가지는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되는데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이거를 책별로 다 붙여놨어요.
독서 토론 모임을 자주 하는 자주 하는 책들을 따로 뽑고 독서 동아리용 서적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거기에 일종의 도움 키트 같은 걸 만들었어요. 이 책을 토론하시려면 발제 저희가 다 해놨어요. 주로 여기에서 많이 토론하는 토론 질문은 뭐예요? 예시 답안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키트 만들어가지고 아예 줍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때때로 창조적인 퍼포먼스도 하고 그다음에 읽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배려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읽지 않은 사람을 배려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모임에 와서 너무 디테일한 거 토론하고 있으면 안 읽으면 못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완전히 깊숙한 학습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논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제가 착각해가지고 전 2시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창조적 퍼포먼스, 비블리오 배틀 같은 것들 하면 좋은데요. 그런 창조적 퍼포먼스 스스로 개발해 가지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참여한 모임 중에서 재밌었던 건 이런 거예요. 이 자서전 같은 거였는데요. 어릴 때 돌사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기 때 최초로 찍은 너의 사진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이렇게 끄집어 놓고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좀 퍼포먼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때 네가 돌사진 보면서 이런 얘기 했었지. 그거 나 기억나. 이게 이제 삶을 정말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퍼포먼스 기획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들이 책을 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일 같이 읽는 책에 한계는 없어요. 근데 할 이야기가 많은 책이면 참 좋다는 거죠. 할 이야기가 많은 책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삶의 구체적 문제를 다루는 책들이어야 된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크고 뭐 한국복지정책연구 이런 거는 같이 읽어가지고 토론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참 다루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이질적 체험을 가져다 주는 책 참 좋다는 건데요. 토론이 잘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령 몰락선진국 쿠바가 좋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의 규칙하고 전혀 다른 삶의 규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이러면 이제 충격도 받고 이야기하기도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뭐 가령 포틀랜드 시민들의 삶을 다룬 어떤 그 포틀랜드 이야기 이런 책들이 이제 토론하기가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지역에 관한 책 역시 토론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우리가 잘 아는 데니까 특히 여기 성북구에 관한 책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가서 보면 되는데요. 뭐 그리고 그것도 알게 됩니다. 이 저자 진짜 엉터리네. 우리 동네 잘 모르고 썼네. 이런 것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직접 연관된 책은 당연히 토론하기가 좋고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슈에 관한 책을 같이 읽는 거 이런 것들도 역시 토론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토론도 굉장히 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하기 좋은 책이어야 돼요. 옛날 막 50년 전, 30년 전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소용없죠.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검색을 해서 지역에 이제 요새는 관내 대출이 되니까 지역의 도서관에 골고루 읽는 책. 적어도 뭐 모임이 8명이면 6권 이상은 지역에서 도서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책 이런 책들이 같이 읽히는 게 참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책을 사는 부담도 되게 크니까요. 그래서 그런 구하기 쉬운 책이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설과 비소설, 고전과 화제작을 번갈아서 읽을 수 있으면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제작 중심으로 가게 되면 깊이가 떨어지고요. 너무 고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다 옛날 얘기만 맨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걔를 좀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 고르기는 뭐 절차는 각자 2-3권 읽고 싶은 책을 2-3권 골라가지고 책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책들을 탁자 위에다 쭉 놔요. 그리고 한 10에서 15분 정도 돌아가면서 같이 읽는
예,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고르는 방식인데요. 이러면 이거 하는데 한 권 고르긴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시즌제로 되게 한 석 달 정도, 넉 달 정도 같이 읽을 책들을 저 순서에 따라서 뽑는 거죠. 예, 뽑아가지고 고르는 게 특징이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고르는 게 가장 좋은 책 고르기 방법이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하나의 방법은 돌아가면서 무조건 독재처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고를 차례지 그러면 네가 다 고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회원이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독서 공동체가 뭐를 만드느냐? 예, 라고 말씀드리면 인생에 쌓이는 만남이 있는 행복한 독자를 만들어낸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존감, 내 삶이 좀 깊이 있게 되고 싶어, 누군가하고 예, 소속되고 싶어, 예, 이런 게 이제 좀 특징이고요. 오래 소속되는 모임이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나날이 의미 있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속감 있는 모임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런 특징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독자가 생겨나는데 이게 민주주의에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으면 민주주의는 성립이 안 돼요. 예, 됐고 내 얘기만 할 거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독자가 늘어날 때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삶에서 만나지 못할 경험을 하는 독자, 예, 자기 경험이 점점점 확장되는 독자, 이러면 이해와 배려 이런 것들의 수준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역을 예, 좀 더 폭넓은 맥락에서 자기의 삶과 가족과 지역을 어떤 살필 수 있는 예, 그런 독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토론할 때 예,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예, 모여가지고 남 욕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게. 그래서 뭐든지 얘기해도 좋은데 타인의 존엄이 토론의 한계가 되는 예,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 예, 저는 그래서 독서 동아리 리더 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더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권 교육이에요. 예, 토론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나. 토론 기술에 관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예, 무엇이 반인권적인 내지는 예, 약자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독서 모임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지 못하게 내지는 무엇이 그런 것인지 예, 알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독서 공동체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 예, 네 가지죠. 책 읽는 나, 그리고 함께 읽는 우리, 좋은 책의 생태계, 책을 사랑하는 지역사회 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굉장히 잘 될 때 결국 예, 저와 같은 세상이 열린다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게 독서 공동체가 결국 예, 활성화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예, 독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다. 예, 독자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결국 저렇게 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예, 그런 세상이 되게 되면 결국 독자의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 공동체를 늘리는 것, 그리고 독서 공동체에 어떤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예, 독자를 활성화하는 예, 독서 문화를 지키는 예, 그런 최후의 보루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독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예,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가지 질문이 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예, 독서 공동체의 첫 번째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 무슨 책이 있을까? 예, 예, 뭐 모임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예, 다른데 저는 이제 소설에서 하시라고 항상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소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해에 베스트셀러 1위 소설
로 하시는 게 참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특히 이제 그 중에 너무 장르 픽션들은 너무 독자가 조금 좁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르 픽션보다는 좀 뭐 가령 82년생 김지영도 괜찮은 것 같고요. 예, 그 전에 한강의 채식주의자 같은 작품들, 예, 이런 작품들처럼 문학의 고전, 현재 가장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의 고전, 예, 좋은 문학, 여기서 시작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냥 프로그램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제인 오스틴을 제일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그게 참 토론하기가 참 좋은 이게 텍스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눈높이도 굉장히 낮은데 깊이 읽으면 굉장히 깊게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즐거운 독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 그 영화도 있어가지고요. 필요하면 또 영화도 볼 수 있고, 예, 이렇게 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제가 제인 오스틴을 추천드리고 있는 거는 7권밖에 안 된다. 예, 한 작가를 모두 읽는 거는 정말 우주를 가져오는 거하고 똑같아서, 예,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공동체에서 좋아하는 작가의 전작 읽기, 예,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시도되면 굉장히 뜻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취감을 주는, 예, 그런 독서,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의 첫 독서 모임에 대한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 일단은 중학교 때 이전은 좀 포기하고요. 예,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지금도 이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예, 7년 동안 독서 모임을 했어요. 예, 7년 동안 독서 모임을 했는데, 저희야 독서 모임의 세대여가지고요. 예, 한동안 제가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7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독서 모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학점은 언제 따는데 학점을 안 땄어요. 그래서 예, 책 읽는 게 학점보다 더 좋아 이래가지고 학점을 안 따고, 예, 독서 모임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열심히 공부했던 거는 철학 공부 모임을 7년 동안 같이 했어요. 예, 전부 이제 그 친구들이 다 평론가도 되고 뭐 작가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막 소개되기 시작했던, 예, 외국의 최첨단 철학책들을 한 7년간 같이 읽으면서, 예, 공부를 하고 그때 토론하고 다졌던 거, 예, 그게 지금까지 저를 제 인생의 어떤 가장 큰 밑그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의 힘도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왜 제가 그 독서 모임이 그렇게 기억이 남냐면, 쉬운 책을 같이 읽는 거는 이렇게 좋은데요. 어려운 책을 같이 읽는 모임이 혹시 있으면, 예, 아니, 여기에 도전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학생 때여가지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어떤 경험, 어려운 책을 한번 깊게 같이 읽는 독서의 경험이 되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독서라고 하는 게 내게 눈높이에 맞고 항상 나의 어떤 취향에 맞는 이런 책만 읽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고 내가 내 눈높이보다 조금 어려운 책을 읽는 게 항상 저는 좋은 독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세상이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서 모임을 오래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공부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살 때까지 독서 모임으로 한 7년 동안 했던 독서 모임으로, 예,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예, 역시 그런 독서 모임의 경험 같은 것들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매주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예, 지금도 매주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웹툰, 웹소설 유용량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웹소설도 독서 모임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사용될 수 있죠. 예, 어떤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청소년들하고 책 읽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웹소설도 되게 중요한 재료인데요. 사실 이제 학생들이 읽는 라이트 노블 같은 경우도 더 이슈가 크거든요. 그게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이책이 라이트 노블인데요. 라이트 노블을 저는 다 읽을 이유는 저희가 없는데, 라이트 노블에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눈 큰 소년 소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예, 무시해가지고 예, 그 책들을 읽는 어른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소설들 읽어서 좋은 작품들을 좀 가려 뽑아가지고 예, 또 그 안에서도 독서 목록을 만들어서 같이 토론하고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기획회의라는 저희 출판 전문 잡지에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트 노블을 읽어가지고 좀 큐레이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그게 이제 그 기획회의 잡지에 큐레이션으로 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청소년들이 라이트 노블 너무 책도 많이 나오고 권수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골라진 것들을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 도서관에서 일부 배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미에 있는 삼일문고라고 하는 독립서점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학생들이 잘 안 오지 않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안 온대요. 잘. 예, 중고등학생들이 요새 서점 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예, 라이트 노블 코너를 한번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라이트 노블 코너를 서점 들어가자면 입구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딱 만들었는데요. 한 달 만에 중고등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예, 거기서 책을 읽는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책도 사가고 자기가.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 그런 접근 방식이 청소년 독서한테는 독서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리고 이제 그런 독서들, 그러니까 웹소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잘 미리 가려 뽑을 수만 있다면 뭐가 안 되겠어요. 사실 토론거리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독서 모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더 어린 나이로 가면 갈수록 시리즈물 독서가 제일 중요해요. 네. 독서는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자주 책 앞에 앉아 있느냐가 그 사람의 독서력을 보여주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읽다 보면 더 좋은 책을 사람들이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예, 만화는 좀 그렇고요. 예, 학습 만화보다는 시리즈물로 된 책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가 해리포터 같은 책들 너무 좋은 거죠. 예, 두껍고 예, 14권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14권이나 되는 책을 학생들이 얼마나 빨리 읽냐면요. 7권만 사주면 돼요. 예, 그 다음부터는 돈을 못 대서 문제죠, 저희가. 예, 앞에만 사주면 뒤를 자동으로 읽게 만들면 저절로 독서 능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셜록 홈즈 전집, 에거서 크리스티 전집 이런 것들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 읽으면 9권, 18권 뭐 수없이 읽게 되니까요. 읽다 보면 독서력이 붙고요. 독서력이 붙으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는 스스로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표백하면 안 된다, 독서를.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책만 골라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만 내가 읽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 예, 그런 태도를 갖는 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 독자를 키워내는 데는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면 공동체 독서 시장이 2배 이상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듯해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환대겠죠, 당연히. 예, 기존 이제 독서 공동체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이 진행이 되면 다른 사람을 자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좀 독서 공동체 또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 모임하고만 하는 게 너무 지루해. 하나 더 해야 되겠어.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경험을 이용해서 다른 독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하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경험이고요. 그냥 하나 예를 들면 2군데 예를 좀 들고 싶어요. 아까 보령에 제가 책 읽는 마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요 80명이니까 80명에서 100명 되니까 도저히 80명이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8명씩 나눠요. 예, 8명씩 나누는데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 8명을 운영진에서 임의로 정해요. 예, 친한 사람들끼리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9명이 되잖아요. 그럼 모임을 해산해요.
예, 9명, 10명 자꾸 새끼 쳐서 그 모임이 늘어나지 못하게 만들고요. 예, 늘어나면 처음에 이제 온 분, 데리고 온 분이 있잖아요. 그분하고 한 시즌은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한 시즌 보낸 다음에는 예, 확 잘라가지고요. 예, 기존 4명은 남겨놓고 4명은 무조건 딴 팀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렇게 강제성을 띈 독서 모임을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왜 그러냐?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자꾸 결탁을 해가지고 예,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눈빛 주고받고 이러니까 이제 모임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낯선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게 만들어. 그래도 친해집니다. 100명인데 뭐 그래봐야. 예,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창원의 창원 독서 모임 같은데요. 창원 독서 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회원 수가 700명 정도 됩니다. 예, 웬만한 도서관도 없을 거예요, 거기가.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예, 그 클럽장, 거기 이제 회원이 되는데 일단 힘들어요. 회원이 되는데 적어도 뭐 12번 이상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조건이 됐습니다. 근데 회원이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자기가 독서 모임을 임의로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독서 모임 프로그램을 8에서 12강, 8권에서 12권 정도 으로 된 독서 모임 리스트를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개된 모임에 선착순으로 12명, 선착순으로 8명 이렇게 해서 회원을 모집을 해서 그 책을 읽는 모임을 그때 잠깐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모임이 그게 끝나면 해산해요. 해산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실 도서관 같은 데서는 오픈형 독서 모임 이런 것들도 이제 운영하거나 고민해 볼 만한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거든요. 창원 독서 모임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식의 모임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기간만큼 필요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새로운 독서 모임에 가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동시에 10개, 12개씩 독서 모임이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운영이 이렇게 세련되고 예, 잘 되는 독서 모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미술사 공부 모임, 그다음에 문학 고전 읽기 모임, 그다음에 이 실용서 같이 읽기 모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쭉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클럽장이 일종의 그 모임을 연 모임의 리더가 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모임이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늘었어요. 근데 이게 창원이라는 도시의 특징일 수도 있거든요. 예, 창원이라는 도시가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예요. 예, 거대 도시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일종의 문화적 인프라가 되게 약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그런 문화적 갈등을 자기 스스로 독서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참조할 만한 방식인 거죠. 이렇게 노마드 방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독서 모임에 내가 필요한 만큼 다니다가 빠져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요. 부회원으로 떨어지면 그런 거 못하게 되잖아요. 모임 참여도 되게 우선순위도 박탈당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모임의 참여율도 높아지게 돼요. 그런 방식으로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